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주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최종 합격이라는 그 기쁨이랑 동시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바로 그 순간 그렇죠. 연봉 협상에 대한 자료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 같아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의 핵심 주장이 정말 대담해요. 딱 한 문장으로 일단 원하는 연봉을 질러라 이거든요. 네, 질러라. 아니 이제 막 문턱을 넘었는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도 괜찮을까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왜 이런 조언이 나왔는지 그 뒤에 숨어있는 권력 구도를 이해하고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전략까지 다 챙겨가는 겁니다. 맞아요. 대부분 합격 통보 받으면 이제 됐다. 회사가 주는 대로 잘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는 완전히 반대 관점인 거죠. 왜 하필 합격 통보 직후라는 그 타이밍에 권력의 추가 회사에서 지원자 쪽으로 확 넘어오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을 자료에서 말하는 두 가지 원리에서 찾을 수 있더라고요. 경제학 그리고 심리학 원리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비밀, 권력 이동의 열쇠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바로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회사가 최종 합격 통보를 할 때쯤이면 이미 상당한 자원을 쏟아부은 상태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비용들을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매몰 비용, 영어로는 썬크 코스트라고 하죠. 이미 써서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 자료에서는 채용 과정 전체가 이 매몰 비용의 연속이라고 설명해요. 일단 채용 공고 올리는 직접적인 광고비도 있겠죠. 근데 자료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건 돈보다 훨씬 큰 비용,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비용이요? 서류를 줄이고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잡죠. 근데 면접을 들어오는 그 팀장님, 부서장님, 임원분들, 이분들 시간이 엄청 비싸거든요. 맞네요. 이분들이 원래 자기 업무를 멈추고 면접에 몇 시간씩 쓰는 것 자체가 회사로서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내는 셈이에요.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냥 면접 몇 시간이 아니라 그분들 연봉을 시간으로 쪼개보면 진짜 큰 돈이겠어요. 거기다가 면접 끝나고 누가 제일 나을까 회의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와. 바로 그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최종 결정을 내린 상태.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합격 통보를 받는 그 시점인 거예요. 이 모든 돈과 시간 투자가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인 셈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연봉 협상이 틀어져서 저를 놓치게 되면 회사는 그 지루하고 비싼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군요. 자료에서 이 상황을 회사의 입장에서 단순한 손실을 넘어서 공포라는 단어까지 썼다고 했는데 이제 좀 알겠어요. 이게 그냥 좀 귀찮은 정도가 아니네요. 그렇죠. 새로 공고 내고 또 이력서 수백 개 보고 면접 일정 또 잡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게다가 기존에 떨어뜨렸던 2, 3순위 후보한테 다시 연락하는 건요. 자존심도 문제지만 그분들도 이미 다른 데 갔거나 마음이 떠났을 확률이 높고요. 바로 그 지점, 회사가 그동안의 투자를 다 날리고 모든 걸 원점으로 돌려야 하는 이 공포가 바로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라는 겁니다. 하나 궁금한 게요. 그건 제가 정말 압도적인 1순위 후보일 때 얘기 아닐까요? 만약 제가 그냥 여러 괜찮은 후보 중 한 명이었는데 운 좋게 된 거라면요. 회사에선 이 친구 아니면 그냥 2순위한테 연락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위축되거든요. 물론 대체 불가능한 인재일수록 그 매몰 비용의 힘은 더 커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최종 합격 통보를 했다는 그 사실 자체예요. 그건 회사가 내부적으로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공식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거든요. 그 결정을 뒤집고 2순위한테 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치적인 과정이에요. 다시 보고 올려야죠. 왜 1순위랑 틀어졌는지 설명해야죠. 끝났다고 생각한 채용 프로세스를 다시 돌려야죠. 그 심리적, 행정적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군요. 이미 종결된 프로젝트를 다시 살려내는 거네요? 맞아요. 회사는 어떻게든 그걸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원하는 걸 요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온다는 거고요. 와, 이제 권력의 추가 왜 우리 쪽으로 기우는지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근데 힘이 있다는 걸 아는 거랑 그 힘을 제대로 쓰는 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저기 하고 말문 여는 것부터 막막할 것 같거든요. 괜히 욕심부리다 이 좋은 기회 날릴까 봐 두렵고요. 그게 바로 가장 흔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자료는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들기 위해서 행동 경제학의 또 다른 개념, 바로 기준점 효과, 영어로는 앵커링 이펙트를 제시해요. 먼저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먼저 말하는 걸 전략으로 쓰라는 거죠. 기준점 효과요? 그 배가 단 내리는 앵커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람의 뇌가 처음에 들은 정보, 특히 숫자에 닻을 내린 것처럼 딱 고정돼서 그 뒤에 모든 판단이 그 주변을 맴돌게 되는 심리 현상이에요. 협상에서는 처음 나온 금액이 바로 그 닻이 되는 거고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차 사러 갔을 때 경험한 거랑 똑같은데요. 오, 어떤 거죠? 딜러가 처음에 딱 5천만 원을 불렀어요. 저는 그걸 4,700까지 깎고는 와, 나 협상 되게 잘했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애초에 그 차의 적정 가격은 4,500이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5천이라는 그 앵커에 갇혀서 그 주변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바로 그거예요. 진짜 완벽한 비유인데요. 연봉 협상에서도 회사가 먼저 저희는 한 4,500 정도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게 두면 그 순간 4,500이 강력한 기준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목표인 5천 이상으로 올리려면 정말 힘든 싸움을 해야 하죠. 반대로 제가 먼저 높은 금액을 불러버리면 그게 새로운 기준점이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의 조언은 아주 명확해요. 회사가 먼저 입 열게 두지 마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금액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높은 금액을 부르라는 겁니다. 5천을 받고 싶으면 5,500을 부르라는 거죠. 잠시만요. 10에서 15%네요. 그렇게 불렀다가 인사 담당자가 웃으면서 네, 다른 분 알아볼게요 하고 전화 끊어버리면 어떡하죠? 그게 제일 무서운데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자료는 봐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미 앞서 말한 그 매몰 비용 때문에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들은 이제 당신을 평가하는 모드가 아니라 채용을 마무리하려는 모드에 들어가 있어요. 당신이 부른 5,500이 신입이 1억 부르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금액만 아니라면 그걸 협상의 시작점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대부분의 협상은 처음 제시된 금액에서 조금씩 아래로 조정되면서 진행되거든요. 5,500에서 시작하면 5,300, 5,200에서 끝날 수 있지만 4,500에서 시작하면 5,000 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 판의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앵커를 누가 먼저 내리느냐의 싸움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론은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용기를 내서 기준점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것까지도요. 자, 그럼 제가 진짜 용기를 내서 저는 5,500만 원을 희망합니다. 라고 딱 말했어요. 그러면 인사팀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면접 보실 때는 저희 회사 내규에 따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왜 이제 와서 말씀이 달라지시죠? 이 말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네, 알겠습니다.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인사팀의 가장 강력한 압박 카드죠. 그리고 자료는 바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주 구체적인 답변 스크립트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핵심은 당황해서 우물쭈물하거나 반대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이렇게 뻔뻔하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의 변화랑 집중의 전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써서 아주 논리적이고 프로페셔널하게 받아치는 겁니다. 오, 정말 구체적이네요. 그 논리 한번 따라가 보죠. 어떻게 시작하나요? 우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팀장님 기억이 정확하십니다. 일단 상대방 말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저항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당신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당신 기억이 맞다고 해주면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세가 한풀 꺾이는 효과가 있어요. 일단 부드럽게 받아내고 시작하는 거군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엔 왜 그때는 그 말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제가 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라는 걸 증명하는데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구체적인 처우까지는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면접의 본질이 바로 그거니까요. 프로페셔널한 인상을 주면서 왜 그때는 그 얘기를 자세히 안 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와, 이 스크립트 정말 세련됐네요. 이걸 듣는 인사 담당자도 하긴 면접 때 돈 얘기부터 하는 지원자는 우리도 별로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명분을 만들었으니 그 다음 결정타가 필요하겠네요. 네, 이제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덧붙이는 거죠. 최종 합격이라는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 졸리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가파른 물가 상승률이나 동종 업계의 비슷한 경력직 대우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 경력과 생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맡게 될 업무에 온전히 몰입해서 회사의 최고의 성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아, 이건 정말 중요한 뉘앙스 차이네요. 제가 돈이 더 필요해요가 아니라 당신 회사가 원하는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제가 업무에 온전히 몰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이겁니다로 판을 완전히 뒤집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나의 요구를 회사의 이익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전략이네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이 태세 전환의 명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나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이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나는 당신 회사의 성공을 위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고 싶고 그러기 위한 업무 몰입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지극히 합리적이고 프로페셔널한 태도죠. 그런데 만약에 인사 담당자가 더 노련해서 저희도 사정은 이해하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직급의 연봉 테이블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예산이 없다는 말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아, 좋은 지적이에요. 내부 규정이나 정해진 예산은 정말 강력한 방어 논리죠. 그럴 때는 기본급 자체만 고집하기보다는 협상의 대상을 넓히는 전략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 연봉 테이블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기본급 외에 다른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를 들어 입사 축하금, 그러니까 사이닝 보너스나 올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비율 조정, 혹은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비 지원 같은 것들이요. 아, 기본급이라는 하나의 전장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전장들을 여는 거군요. 연봉 협상이 아니라 보상 패키지 협상으로 판을 키우는 거네요. 맞아요. 회사는 총 보상 예산 안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본급 인상은 장기적인 부담이 됐지만 일회성 사이닝 보너스나 성과 기반 인센티브는 훨씬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얼마나 이 협상에 진지하고 창의적으로 임하는지 보여줄 수 있고 실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확률도 높아지고요. 뭐를 받는 그 순간 힘의 균형은 바뀐다. 회사가 여러분을 뽑기 위해 이미 쏟아부은 그 막대한 시간과 돈, 즉 매몰 비용이 바로 여러분의 강력한 협상력이 된다는 점. 그리고 그 협상력을 바탕으로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높은 수준의 연봉을 먼저 제시해서 대화의 기준점을 장악하고 만약 반격이 들어오면 그 요구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순간 아쉬운 쪽은 여러분이 아니라 회사라는 사실. 이 지루하고 소모적인 채용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회사는 없다는 거죠. 이 관점의 전환만으로도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 자료가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전략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당신을 정말로 원하고 당신을 놓쳤을 때 손실이 크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대체 불가능한 인재일수록 매몰 비용의 효과가 더 커질 때니까요. 네. 그렇다면 최종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가 나에게 얼마나 큰 투자를 했다고 느끼는지 그 절실함의 정도를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채용 과정을 복기해 보는 거예요. 면접이 몇 번이었는지, 면접관으로 누가 들어왔는지. 직급이 높을수록 큰 투자겠죠. 합격 통보는 얼마나 빨리 왔는지, 면접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런 단서들을 종합해 보면 회사가 나를 얼마나 원하는지 그 온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 온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대담하게 첫 앵커를 던질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숨겨진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